근데 많은 분들이 치아가 패이면 시린 증상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이럴 때 진통제를 많이 요청하세요. 이런 진통제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아닙니다. 치아 패임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6년차 치과의사 유태영입니다. 이가 왜 시리지? 치아가 왜 쏙 중간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특별히 충치가 있거나 치아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찬물을 마실 때 좀 찌릿하고 거울 보면 치아가 허리처럼 잘록해지고 양치할 때 시큰하고 불편하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지금 치아에 패임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그냥 시린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만 한 번 패인 치아는 절대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치아는 결국 신경치료, 보철물 치료, 심하면 발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아 패임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나이 들수록 잘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지 전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치아 수명을 몇 년은 더 늘려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치아 패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패임이란 말 그대로 치아의 일부가 깎이거나 파여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잇몸이 내려간 자리, 즉 치아 뿌리 부분이 노출되면서 그 부위가 점점 닳고 마모되는 현상이에요. 우리 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치아의 윗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는 아주 단단한 범랑질이라고 하는 물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자극에 강합니다. 반면에 이 치아의 뿌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상아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아질 부위가 평소에는 잇몸 속에 감춰져 있다가 잇몸이 내려가면서 외부에 노출되고 그 결과 칫솔질이나 음식, 음료 등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쉽게 마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아 패임은 왜 50, 60대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걸까요? 흉치도 없고 치아도 빠진 게 전혀 없는데 치아가 중간에 움푹 들어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잇몸 노화 때문입니다. 50, 60대가 되면 잇몸은 나이와 함께 서서히 퇴축되는데요.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면서 특별히 병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점점 잇몸의 선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잇몸이 내려가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이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서 외부 자극을 직접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가 겹치면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잇몸이 좀 패인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이 치아 패임의 주요한 원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잘못된 양치질 습관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원인인데 많은 환자분들께서 치아를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양치질을 열심히 하십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50, 60대는 예전부터 세게 문질러야 닦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칫솔을 좌우로 강하게 문지르는 동작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을 마모시키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치아의 머리 부분은 범랑질로 단단하지만 잇몸이 내려가 노출된 뿌리 부분은 상아질로 약해서 반복적인 마찰에 의해서 쉽게 닳습니다. 30년, 40년 동안 하루에 2번에서 3번, 연간 1000회 이상 반복한 잘못된 잇솔질은 치아의 목 부위가 점점 패이고 이 시린 증상이 생기면서 치아가 점점 약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올바른 칫솔질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칫솔질을 이렇게 닦으시는데 가로로 이렇게 닦으시다 보면 치아하고 잇몸 사이의 이 목 부분, 이 부분이 이 잇솔질에 의해서 많이 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잇솔질은 이렇게 가로로만 닦는 것이 아니라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굴리면서 해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저작 습관과 이갈이입니다. 치아 패임은
단지 마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압력도 원인입니다. 간단한 음식을 오래 씹는 습관이라든지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라든지 수면 중에 무의식 중에 하는 이갈이라든지 이런 습관들이 누적되면 치아에 측방압이 가해지며 이 치아 목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나 폐임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방 방법으로는 간단한 음식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요. 한쪽으로 씹기보다는 최대한 양쪽으로 번갈아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갈이 습관이 있으시다면 치과에서 저희가 이갈이 방지 장치도 제작해 드리거든요. 한번 방문하셔서 진료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 건강을 위해서 산성이 강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타민도 풍부하고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치아에는 조용하게 독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몽이나 파인애플, 키위 같은 과일은 그냥 먹어도 주스로 먹어도 산성이 아주 강한 과일이에요. 이 과일들을 입에 넣는 순간 산도가 올라가고 치아 겉면이 약간 부드러워지는 상태가 돼요. 이걸 부식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바로 양치를 하거나 이가 닿는 동작이 반복되면 치아 뿌리 쪽이 마모되면서 치아 폐임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 먹고 나서는 바로 양치질 하시는 거는 좀 피해 주시고요. 물로 먼저 헹궈낸 다음에 20-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몬수라든가 과일 주스를 즐겨 드신다면 최대한 빨대를 사용해서 마셔주시고 입안에 오래 머금지는 말아주세요. 이걸 매일같이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치과 정기검진이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치아 폐임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신호가 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치거나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건데요. 초기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치아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치아 폐임 증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느껴지는 증상은 시림입니다. 찬물 한 모금 혹은 단 음식 양치하실 때도 이가 찡하거나 찌릿한 이 시린 느낌이 발생해요. 특히 특정 치아만 그렇고 날이 추워질수록 유독 시리다면 이 치아의 폐임이 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가 시리다는 건 치아 뿌리가 노출됐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울을 봤을 때 치아가 잘록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일자였던 치아인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치아의 목쪽이 쑥 들어가 보인다거나 또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치아 폐임이 눈에 보일 정도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특히 잇몸이 내려간 아래 앞니, 송곳니 부위에 잘 나타나는데요. 거울을 보셨을 때 모양이 다르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과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이 잘 끼고 잘 안 빠집니다. 평소랑 똑같이 양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위는 자꾸 이물질이 껴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입안이 텁텁하다거나 입냄새가 잦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폐임 부분은 치아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오목하게 꺼져 있어서 양치질만으로는 깨끗하게 닦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치석과 플러그가 더 쉽게 쌓이고 또 다른 잇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치아 폐임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부위의 잇몸이 점점 더 얇아지고 결국엔 잇몸이 내려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주염, 풍치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 치아의 폐임 자체가 치아를 망가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잇몸까지 망가지면 치아 전체를 잃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치료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잇몸은 살로 돼 있지만 근육처럼 복원되지는 않아요. 특히 치아 뿌리를 덮고 있는 잇몸이 노출되면 그 부분은 다시 덮이지 않고 평생 노출된 상태로 남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내려갈 수는 있어도 잇몸이 스스로 이렇게 차오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기 전에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치아가 패이면 시린 증상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이럴 때 진통제를 많이 요청하세요. 이런 진통제는 시린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는 하는데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치과에서는 치아 패임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초기 단계에서는요, 시린 증상만 있고 패인 부위가 얕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보호막 처치만 해드립니다. 불소 도포를 해드리거나 민감한 증상을 완화하는 제품을 도포해드립니다. 치아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 드리는 거예요. 치료 시간이 짧고 통증 없이 간단한 치료인데 일시적인 완화 효과이기 때문에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일 정도로 패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레진으로 떼우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패인 부분에 이 플라스틱 성분의 치아 색깔, 레진으로 메꿔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충치 치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능과 모양 모두 회복 가능합니다. 색이 자연 치아와도 유사해서 심미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치료예요. 레진 치료를 하는 경우에 떼우는 부위가 좁고 얕기 때문에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하면서 잘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레진 치료 말고 좀 더 보험이 되고 저렴한 치료로 떼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GI라고 하는 재료도 있습니다. 이 GI라고 하는 재료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레진으로 치료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진료를 하신다고 해도 레진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 하실 겁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레진 말고 GI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심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크라운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 치아 패임이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신경이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레진이라든가 다른 치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전체를 크라운으로 씌워주는 보철 치료를 진행합니다. 우리 충치도 신경치료까지 하게 되면 금리를 씌우잖아요. 그 단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라운 치료로는 기능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치아 수명도 늘릴 수 있어요. 이 치아 패임은 단순한 모양 문제가 아니라 치아와 잇몸의 구조가 무너지는 첫 신호입니다. 잇몸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않고 마모된 치아는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예방의 첫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하기, 한도 높은 음식은 조심해서 섭취하기,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른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치과에 방문하기.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치아를 슬기롭게 지켜나갑시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